오늘의 메뉴 분모자 찜닭 맛있겠다. 고구마 튀김 초간장 지좀 맛있겠다. 진미채 고추장 볶음 맛없을 수가 없죠, 그죠? 짱 좋음. 오늘 아까 보니까 저것도 맛있더라고. 뭐야? 전체적으로 한 23도로 맞춰놓을게요. 아, 여기는 켜져 있었구나. 켜진 게 맞나? 근데 어떻게 27도야? 아, 켜진 게 맞긴 하구나. 일어나, 소라야. 언제부터 자고 있었던 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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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옳지, 옳지. 일어나. 기상해. 옳지. 고개 들고, 허리 들고. 영. 자, 화이팅. 기상, 기상성, 나 할래요. 오케이, 갑시다. 우리 아까 문장 삽입 보면서 같이 하기로 했죠. 아, 뒤쪽 문 좀 닫아줄래? 여기 애기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소리 지를 건데 애기들이 들으면 위협당하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요. 3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준비가 되셨을까요? 갑니다. 38번의 문장 제일 처음에 있는 alternatively에다가 즉시 표시 그리고 이 자식의 위에다가 입구를 해놓고 on the other han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아까는 힘 테두리가 없지 않았냐? 왜 생겼지? 이해가 안 되네. 그냥 할게요. on the other han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무슨 일이 일어났다던가? 얘도 역접에 접속사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 뒤에 있는 단어를 본 다음에 이 단어에 반대되는 걸 생각하는 것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어. 이걸 시험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어. 볼까요? We can allow ourselves to vary 하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vary 뭐야? 다양하다. With a range of values 하고 되어 있죠. range of 얘도 뭐요? 이 range of도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range라는 단어가 범위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range of 하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싹 다요라는 느낌이라서 하나를 칵 찝는 것보다는 다양한 애들을 범주화시키고 싶을 때 range of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this variation 이러한 변수 이렇게 쓰지.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제 내 수업을 오래 들은 자식들은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야. 요거 필기 꼭 해주세요. variation 이런 단어지. vary가 무슨 뜻이라고? 다양하다. 요거의 동의어로 D로 시작하는 거 무조건 생각나야 되는데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가 뭐 있습니까? 이 자식 넣어야지. 근데 내가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반대되는 거는 뭘로 하자 그랬는지 기억나? 다양한의 반대말은 뭐야? 다양하지 않은 거지. 다양하지 않은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다 동일한 똑같은 이죠. 그쵸? 그럼 versus의 반대말을 뭐 해줘야겠어? same 이런 거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same은 너무 쉽잖아. 조금 수험생답게 놀아보자. 그치? 수험생답게 놀아봐야겠지. same에 비슷한 단어들 뭐 있을까? 이런 애들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similar. 그 다음에 똑같다라는 거를 고급진말로 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공통된 이런 애들도 동의어로 바로 생각나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 해볼래? C로 시작하는 거 뭐 있게? 컨시스턴트? 컨시스턴트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일반적인, 너무 고급져가지고. 흔한, 공통된 CO.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한 친구에게 너무 빚지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가보자. 뭐? G로 시작하는 거. 일반적인.
그치.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만. 그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단어로만 해주잖아, 친절하게. 근데 나만 친절한 거냐? 아니거든. 영어 지문도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구분은 해줘야 된다고. 하나 더 가보자. 이번에 고급진 거 간다. I로 시작하는 동일한. 뭐게? 야, 아이. 오늘 처음으로 수험생 같았어, 너네. 마지막 타임. 동일한.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똑같은 그런 애들의 반대말로 다양한 말고 뭐도 있어? 동일한, 똑같은의 반대말. 똑같지 않으면 뭐요? 다른 거잖아. 그럼 여기 뭐 써줘야겠어? different.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same, similar, common, general, and identical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저 very, various에다가 different를 동의어로 놔주는 것도 지좀 중요해. 그러면 얘 다 됐잖아. 어머, 다 됐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뭐 할 거예요? alternatively 앞에서는 같은, 동일한,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 적어줄 거고요. 이 alternatively 뒤에서는 다양한, 서로 다른 이런 변화, 이런 키워드 잡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미소가 지워져.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걔 후루룩 훑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 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랑 뭘 보고 싶냐면요. 1번하고 2번 사이에 이 단어 무조건 표시해야 됐었네? 지금 보여야 돼. 찾아봐. 1번하고 2번 문장에서 이 단어 무조건 표시가 됐어야 됐었네? 그 단어가 최소 2개가 표시돼 있어야 됩니다. 최소 2개. 최소 2개. 빨리 여러분들이 의지로 해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줌이 사라졌어? 뭐야 이게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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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일단 찾아줘야 되는 거고 ever changing world, the same state 이런 표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의문 제기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 앞에서는 같은, 동일한 이런 얘기 쓰고 이 뒤에서는 다양한 쓰기로 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변화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다양하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동일하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똑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뭘로 고르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다 알려줬는데. 얘들아, 문장 길면 내가 무조건 뭐가 주인공이라고 했어? 주절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주절 어딨어, 얘들아? 주절 찾아. 주절 어딘데? We could try to maintain ourselves in exactly the same state.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태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된다잖아. 여기서 찾아야지. 그럼 얘는 지금 뭘로 시작한 거야? 동일한의 맥락으로 시작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읽으면서 뭐 해주면 돼? 동일한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체크해놓고 응 꺼져, 체크해놓고 응 꺼져. 다 안 읽어도 된다니까. 이제부터 단어 찾기 대행진이야. 이해돼? 2번과 3번 사이 봐봐. 그럼 2번과 3번 사이에서도 the same의 동의어 찾아줘야겠지. 자, 여러분들의 깜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 사이에 동일한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녀석 표시해보세요. 언제 하나요? 5. 5분 뒤에 4, 3, 2, 1. 찾았어? 찾았어? 아, 귀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진짜. rigid and stereotyped. rigid가 무슨 뜻인데? 완고한, 확실한, 고정된, 약간 이거면 rigid 하면은 거기서 보통 움직이지 않아.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의 뒷목처럼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rigid 이런 거를 맥락상 세임으로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뒤에 이 자식 수상하죠? 3번 뒤에 뭐 나왔어? 그러면 글의 내용이 반전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such rigidity 얘가 such가 나오면 내가 뭐 한다 그랬어? 직접 문장에 가리키는 게 있다 그랬죠? 이 자식 심지어 여기다가 준 거네? 그지? 그러면 3번 고르면 나쁜 자식이잖아. 인정해야 돼.
이거 내가 순서 문제 풀면서 such, this, these 나오면 무조건 문장에 지친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런 거 고르면 안 되지. 이미 날라가는 거야. 4번이냐 5번이냐 고르러 갈 거야. 그치? 그래서 이 3번까지는 아닌데 3번 뒤에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해. 이러한 완고함이 죽음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 너무 steady하면 그치? 그러면 any variation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만 해도 다 뒤지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항상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못하고 그래서 싹 다 뒤져뿐다 라는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과 5번 사이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엔 뭐 찾아줘야겠어요? 4번과 5번 사이에 변화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주셔야겠죠. 정답이 4번 1려면 그치? 찾아봐. 찾으셨나요? 어디 있어요? flexibility. 뭔데? 유연성. 유연성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뭔가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알맞게 대응한다는 뜻이잖아. flexibility 나오면 rigid의 반대말이 있는 거야. 왜 rigid는 딱 굳어 있잖아. 근데 flexibility는 어때? 유연하죠. 여러분들 웨이브 붙이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가상의 벽을 세워놓고 머리부터 하나씩 붙이면 되거든요. 난 지금 이론상 웨이브를 한 거예요. 뭔 말해? 아무튼 중요한 얘기 아니고 이런 키워드를 발견하신 다음에 정답을 4번으로 골라달라는 거였습니다. 문장의 위치가 이렇게 2점짜리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 단위관계를 대입구조를 잡을 줄 알면 그 내용의 키워드를 다다다다닥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어떤 문장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지 어떤 문장을 덜 자세히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돼. 자, 5번 뒤에도 보시겠어요? flexible ones. 그럼 여기서 이 내용도 유연성이라는 단어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 얘네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어디서 끊긴 거야? 여기서 끊긴 거라고 보자는 거지. 그대로 올라가서 39번 봐. 39번. 이제는 주어진 문장 보자마자 미소가 지어졌어? 미소 지어봐야 돼. 보자마자 뭐 해줘야 돼? however 해줘야겠지. 자,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뒷문장 해석은 해드릴 거예요. 친절한 나.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해드린 뒷문장 얘기를 듣고 앞에 뭐가 나올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짱구를 굴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정신을 잃은 녀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고. 그래 내용 쪼개. Unless this water allocation is fully utilized 라고 돼 있죠. allocation 하면은 할당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입니다. locate에서 느껴지죠? 위치지 위치.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탁탁탁탁 놔두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this water allocation도 아마 높은 확률로 앞에서 언급이 됐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물 할당이 fully utilized, utilize 하면은 이용하다거든요. 완전히 이용되지 못하면 unless니까요. 그래서 물을 할당을 해줬어. 야, 이 물 써. 너 1리터 써. 너 1리터 써. 너 1리터 써. 나눠줬는데 얘가 물을 완전히 활용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The right to use the water. 물을 이용할 권리가 withdraw. 이 단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draw는 끌어오는 거잖아. 앞대가리에 with가 붙으면 붙잡고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 withdraw는 무슨 뜻이냐? 철회하다입니다. 줬다가 뺏은 거야. 그지? 그래서 withhold는 뭔데? 가지고 있다, 움켜쥐다, 그죠? 주고 놓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물 이용할 권리가 철회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물을 제대로 안 쓰면 물 이용도 못 한다는 거야. 물을 오히려 열심히 써야 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아, however 앞에다가 그러면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 나올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연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 써봐. 지금 시험지에 써봐. 내가 방금 자는 애 시킨다고 했어. 내가 지금 뭐 한다 그랬게. however를 삼각형 표시하고 앞에서 내가 해석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이 앞에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 시킬 거니까.
영어 공부라는 게 별게 없죠, 그죠? 단어는 집에서 외워오는 거고 원래 영어 수업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야. 단어가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영어 문장의 논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해야 독해 수업의 의미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어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발견해서 정리를 해와야 돼. 그런 식으로 과제에 정성을 좀 들여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얘기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러면 얘는 물 할당을 완전히 이용을 못하면이잖아. 내가 반의관계 만드는 법 알려줄게. 내가 문장 여기서 끊었지? 끊었죠?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얘에 반대되는 거 쓰는 거야. 그럼 이 뒤에서는 무슨 얘기겠어? 물 할당을 완전히 이용 못한다. 그럼 얘는 물을 완전 이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짜자는 거야. 그러면 콤마 뒷부분도 볼까요? The right to use the water might be withdrawn. 물을 이용할 권리가 철회됐다. 그러면 물을 완전 이용하면 얘는 뭐 했겠어? 물 이용 권리를 줬다. 왜 이래 시리야. 조용히 해. 줬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요 정도로 예측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글 읽으면서 뭐 찾으면 되는 거야? 물을 이용할 거야. 난 물 쓸 권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글 뒤에서는 무슨 얘기? 나 이제 물 못 써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글의 내용을 한번 후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옴표 보시겠어요? Use it or lose it. 그럼 이제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야. 이용하던지 아니면 아예 잃어버려라. 아예 놓쳐라. 그러면 물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권리가 생긴다. 물을 이용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물 권리를 빼앗기든지 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 글 도입부를 보자마자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뭐 할 거다? 물 이용하다가 제대로 이용 못하면 엿된다는 얘기 할 거다. 이제부터 가보자. 1번, 2번 봐봐. 1번과 2번 사이 보시면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because 어쩌시고 되어 있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요. 어디를 봐줘야 돼? 메인 센텐스 보는 연습하자고 했었죠. 그죠? 메인 센텐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물을 이용하는 첫 번째 이용자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물을 사용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물을 사용했어요. 이란 얘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죠? 첫 번째 유저가 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2번과 3번 사이 보시겠어요? 뭐래요? 이 물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됐으면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용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나는 물의 이용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먼저 침 뱉었어. 태태태. 너네 봉이 김선달 알아요? 봉이 김선달? 물 돈 받고 판 아저씨잖아요? 생수 사업을 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물에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걸 적용했다고 이 야사에서 알려주신 분이 봉이 김선달 선생님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먼저 물 골랐어. 땡땡땡. 나 이제부터 내가 먼저 이 물 다 쓰고 남으면 니네 줄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3번과 4번에 보시오. Another user will then claim first rights over it. 다른 유저가 와서 갑자기 이것에 대한 첫 권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얘가 지금 물 이용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인물 B가 등장한 이유가 뭐겠어? 얘의 권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유저랑 여기는 another 유저가 A와 B의 관계가 versus라서 얘가 이용을 하다가 얘의 권리가 철회됐으니까 다른 유저가 나와서 그래 그럼 줘요 제가 더 물 잘 쓸 수 있어요. 물 낭비가 뭔지 보여드림. 이빨 닦는 내내 물 틀어놔드림. 오케이 하면서 가자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맥락으로 확인하셔서 정답을 3번 골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긴 했어. 개념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근데 최소한 3, 4번 사이에서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나의 작은 바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으로 가게요. 수능 완성 11강으로 가겠습니다. 수능 완성 11강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완성 11강 교과서로 수능완성 교재로 보셔도 되고 프린트로 보셔도 되는데 엔간하면 프린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0강과 11강에 해당하는 프린트 첨삭 프린트 만들어 놨거든요. 이따 끝나고 가져가실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1번 개빠르게 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보시죠. on the other hand. 그죠? 다음 장 그냥 바로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서 3번으로 가보세요. 3번도 보이니? However. 보이니?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시요? 5번 보세요. 5번도 뭐? However. 그지? 생각보다 문장 삽입에서 주어진 문장에 역접 가지고 와가지고 반의관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니까? 2번 더프랑 똑같은 거잖아. 풀이 방식이. 그죠?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실전 모의고사도, 실전 독해도 펴보세요. 3학기 교재. 실전 독해 52쪽 펴보세요. 실전 독해 52쪽 문장 삽입이 과제였습니다. 실전 독해 52쪽입니다. 52쪽에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파트 잠깐 볼게요. 53쪽 넘어가 보세요. 53쪽에 뭐 있어? 그치. 54쪽 넘어가 보세요. 54쪽은 instead. 미소가 지어져야 된다 했다. instead 보자마자 낫 있는 거 몰라야지. 그랬더니 낫이 어딨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래서 요거 두 개 보고 어떤 문장이 더 해석이 편한지 확인하신 다음에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instead나 rather는 앞뒤에 문맥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해석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정답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4번 가봐. 또 뭐 있어? 그지? 5번 가봐. 5번 애절 리루트네 꺼져. 6번 봐봐. that is why네 꺼져. 그죠? 7번 봐봐. this is네 꺼져. 8번 봐봐. 8번에 as long as가 있긴 한데 얘도 글의 내용상 확인하기 어렵죠? 9번 봐봐. still도 문장의 앞대가리에 맨 대문자로 보면 뭐다? 하지만. 그럼 얘도 역접이잖아.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기출문제에서도 실제로 자주 나오던 패턴이라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역접으로 주어진 문장이 확인됐을 때는 문제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수능 완성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1번 보시면 여기서 갈릴레이의 이상화라는 것은 왜곡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줄을 보시면 첫 줄에 얘가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과학의 철학적인 요소들에서 최근에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idealized 모델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idealized 모델을 divide, 나눠놨어. 뭐랑? 아리스토텔레스랑 갈릴레이랑 끝났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끝나고 갈릴레이 시작하는 지점에 넣어주면 끝나잖아. 개꿀, 지좀 쉽죠. 근데 그렇게 쉬웠나? 문제 풀면 안 쉬웠을걸? 왠지 알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과 갈릴레이의 특징을 나눠 놓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잠깐 보시겠어요? 글의 내용 좌측에 1번 뒤에 부분 보시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이상화는 뭐다? stripping away. 이 단어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strip 하면 제거하다입니다. remove야, remove. 근데 우리 아까 갈릴레오 아저씨는 뭐라 그랬어? distortion. 왜곡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왜곡을 한다는 얘기는 제거한다라는 얘기보다는 change, 변화에 좀 더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동의어, 반의어 관계로 만들 수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어. 근데 요 정도 판단을 하고 시작해야 돼. 읽어보니까 이게 distortion인지 stripping away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건 해석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느꼈다. 인정. 근데 이거 반의관계 못 찾는다. 인정. 아시겠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봐. 3번으로 바로 뛰어갈 거야. 3번 봐봐. however 써져 있어. 반의관계 찾아야겠지. 뒤로 봐라. simple calculation can often be done much faster. 단순한 계산은 뒤지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자, however 앞에 뭐 나왔을까? 안녕 친구야. 반가워. 맞아. you. 자, however 뒤에 simple calculation이 나왔다요. 놀랍게도 나 지금 수능 완성하는 중. 수능 완성에 3번 하고 있는 중이란다. simple calculation이야. 단순한 계산이라는 게 however 뒤에 나왔어. 그럼 however 앞에는 뭐 나와야 될까? 응? 반대되는 거, 그치? 그거 맞는 말인데 혹시 반대되는 것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것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단순한 계산이 빨리 진행된대. 그럼 however 앞에는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복잡한 계산은 그러면 빨리 진행되겠어, 느리게 진행되겠어? 느리게 진행되겠지. 이거까지 판단돼? 이거 생각하면 끝이잖아, 그지? 그리고 심지어 뒤에 보면 뭐래? Without the assistance of calculator. 계산기의 보조도 없어도 된대. 그럼 이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왔겠니? 기존이 쉽잖아. 복잡한 계산이 느리게 수행되는데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겠어? 어렵냐? 이런 건 풀어야지. 내 목 나가면 다 너네 때문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4번 앞에는 뭐래? 계산기 썼대. 진짜 뒤질래? 이건 안 되잖아.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러면 4번과 5번 사이는 선생님 왜 4번이 맞다고 하는 건가요? 볼까요? 우리의 뇌가 딱 알맞게 돼가지고 우리 자신의 built-in computer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built-in에 표시해보거라. 이거를 진짜 직역하면 내장된이란 뜻으로 쓰이는데요. 저는 요거를 타고난 선천적인이라고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natural selection도 받고 선천성과 관련된 단어 많이 나오죠? 정말 숨 쉬듯이 나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내 대가리에 내가 타고난 컴퓨터가 존재한다. 뭐 하겠다는 거야? 내 대가리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암산하겠다는 거야. 계산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왜? 단순 계산이니까. 왜 단순 계산은 혼자서 하냐? 나도 옛날에 수험 시행 때는 그래도 나름 대표적인 제곱수들은 그냥 저절로 나왔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2 곱하기도 손으로 써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앞 내용은 복잡한 계산이고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뒷 내용은 단순한 계산이고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 없다. 이 정도는 해달라고. 이 정도 해달라고. 이 정도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건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거 아니잖아. 5번 보세요. 5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However 보이시죠? However 뒷문장 보겠습니다. This process does not always proceed completely smoothly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해볼까? 이 과정이 does not always proceed completely smoothly 완전히 부드럽게 진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 뒤에서는 긍정적인 얘기 나올 것 같냐? 부정적인 얘기 나올 것 같냐?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았대. 그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우당탕탕 했겠지. 뭔가 그치 거친 일이 일어났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종류의 터프한 종류의 뭔가 썸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보고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가자는 거야. 그럼 하와이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겠죠? 무난하게 진전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겠지. 그래서 이 뒤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눈치 못 채실까봐 여기 갈등도 고조되고요. 구라도 치고요. 복종도 안 해요. 여러분들처럼. 그죠?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디 한번 나를 가르쳐 보시지. 공부할 준비는 안 됐지만 말이야. 이런 태도로 앉아있는 거 disobedience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disobedience랑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내놓고 앞에서는 이 과정이 잘 진행됨. 근데 이 과정이 잘 진행 안 됨. 갈등도 생기고 구라도 치고 복종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잘 진행되는 거랑 안 진행되는 거에 키워드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중 간단.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글의 내용들을 호로록 읽어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갈등에 대한 코멘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친구다. 여기 보여? 문장 삽입은 이렇게 개꿀을 빨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단어를 너 이 단어 모르면 못 풀지 줄게 하고 눈물 흘리면서 줘. 근데 얘 봐봐. 여기 3번 뒤에 보여? These perturbation.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나왔다는 거야? 동요, 뭔가 분위기 안 좋음이 나왔다는 거거든. 근데 2번과 3번 사이 읽어보시면 자기 통제를 잘했어? 그러면 너 성숙함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constant vigilance, 지속적인 이 감시라고 하면 좀 무섭나? 감시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부모님이 감시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성숙하게 대처를 잘했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있잖아. 근데 갑자기 동요가 왜 나오냔 말이야. 이게 뭐겠어?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갈등, 구라, 불복종 이런 게 이제 these perturbance 이거 어쩌고 거자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쉽지?
이런 애들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장 삽입하면 이미 바들바들 떨고 있죠. 어떻게 내가 문장 삽입을 나는 3등급만 맞으면 되는데 36번만 풀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금까지 작년 6평, 작년 9평, 올해 6평, 36번 다 어려웠다니까. 제발 풀어야 될 문제를 미리 정해놓지 마. 알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충격적이게도 빈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지금부터 빈칸 볼 거란다. 프린트 나눠줄 테니까 잘 받아라. 숫자를 세는 걸 포기했으니까 알아서 잘 뿜빠이 해보세요. 뒤에서 눈치껏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하단다. 알겠지? 한 장짜리 빈칸 한 장 정리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에 해당하는 수능 완성 프린트 드릴 겁니다. 이게 오늘은 수능 완성이 15문제라서 분량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보세요. 방금 문장 삽입처럼 그냥 받으면서 들으세요. 받으면서 들으세요. 방금 문장 삽입처럼 여러분들이 괜히 먼저 쫄아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각을 못 재거나 아니면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장에 순서, 삽입, 이 파트랑 23, 24, 20, 22 이런 애들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와중에 빈칸은 옛날에는 빈칸 4문제가 다 3점짜리였거든? 최근에 문제가 3문제도 3점짜리였던 적이 없어요. 이번 덕후도 2문제만 3점짜리야. 2점, 2점, 3점, 3점으로 문제가 쪼개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여러분들이 이미 쫄아서 빈칸을 선택지에서 놓치자마자 다 어디 가는 거야? 빈칸을 선택지에서 놓치자마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너무 적은데 그것도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쳐 줄 거는 문제의 풀이법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그 중에서 어떤 키워드들이나 어떤 녀석들이 나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 자식은 개날먹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시도해 볼 것. 이 기준점을 잡을 거야. 그래서 오늘 방금 전까지 한 얘기는 뭐다? 문장 삽입이 주어진 문장이 역접이 나오면 무조건 시도해보라고. However, but, alternatively, or in the contrast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시도해보라고.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프린트 다 나눠줬니? 프린트 없는 사람. 뭐가 없어? 하나야?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나 다 뿌렸는데? 곤란한데? 곤란한가요? 오! 아 친절하다. 먼저 땡큐. 그러면 여기에 솔직히 한 장짜리는 다 받았어? 한 장짜리 못 받은 사람 있어 여러분들? 그건 없고? 오케이. 한 장짜리 못 받은 사람 없고 덩어리는 지금 넣어주고 있고 그래서 빈칸도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날먹이 가능한 자식이 있고 날먹이 불가능한 자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한 장 정리 프린트입니다. 같이 보시죠. 빈칸 한 장 정리의 가장 핵심은 무조건 빈칸을 먼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별표 쳐줘. 빈칸의 요구 조건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냥 첫 줄부터 냅다 읽으면 안 돼. 요약문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요약문을 무조건 먼저 해석하고 요약문의 요구 조건을 파악한 상태로 그거 찾으러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빈칸을 먼저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높은 경우 이런 모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어가 앞에 오고 뒤에 빈칸이 뚫려 있는 애들. 이거 개날먹 포인트가 상당합니다. 2번 6월 평가원, 2번 7월 덕후 다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6월 평가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월 평가원 무려 34번입니다. 6월 평가원 34번. 34번 보시면 여러분들 복잡하죠? 제가 지우개를 싹싹 지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 주어가 뭐였냐면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의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봤더니 콜렉터야. 수집가였어. 그래서 이 글에서 수집가가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유일한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그래서 이 문장 읽으면 끝나는 거였어. 수집가가 믿음을 주장했는데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을 주장했대? 이 예술작품의 미래의 가치, 미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 잘 쓰신 다음에 여기서 predict가 future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냥 본 끝이었어. 지문 전체를 읽으면 손해보는 내용이야. 이번에 7월 더프 있죠? 지금 여러분들 7월 더프 문제지 들고 계시죠? 7월 더프도 펴보세요. 7월 더프에 어디 있었더라? 주어 7월 더프가 아니라 7월 교육청인가? 아닌데? 아닌데 7월 더프는 저거 봐야 될 것 같아. 어디를 봐야 되냐면 글의 내용에서 어디 갔어? 31번 잠깐 보세요. 31번 잠깐 보시죠. 이건 이따가 같이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미리 스포일러 해줄게. 31번 빈칸 중간에 있죠? 빈칸의 주어 누구셔? geographer. 지리학자지. 그럼 이 글의 내용에서는 다른 얘기는 다 쌩까야 돼. 지리학자 얘기만 찾는 거야. 지리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만 찾는 거야. 근데 위에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위에 보시면 무슨 얘기 나오냐? historian. 역사가 얘기가 나와. 그치? 여기도 역사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도 여기도 역사가. 또 후루룩 읽으시면 어디도? 여기도 역사가. 얘들아 그럼 여기 읽을 필요 있었어? 없지. 지리학자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는 구간이 어딘 거야? 여긴 거야. 그럼 어디 읽어주면 끝나? 여기 읽어주면 끝나지. 여기서. 내가 가리키는 게 누구겠어? 지리학자 아니야. 앞부분은 다 짜파리들일 뿐인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좀 더 내용을 구체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결정적 증거는 절대 안 돼.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빈칸에 무조건 먼저 읽으라는 거야. 얘들아 제발. 선생님 소원 알겠지? 빈칸 찾은 다음에 빈칸이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주어가 누군지 확인할 것. 아시겠죠? 이 주어를 찾으러 간다가 그냥 핵심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해줘. 빈칸의 내용은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부정 표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봐. I don't want to 빈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의 내용을 찾으래. 근데 글을 읽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는 집에 누워있고 싶다. 침대에 있고 싶고 유튜브를 마구 보고 싶고 게임을 마구 하고 싶고 맛집을 지존 많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세요. 1번 플레이 2번 스터디. 그러면 얘들아 너네 다 맨정신이야? 1번 고를래 2번 고를래? 2번 고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현장 들어오면 무슨 짓거리에? 다 1번 골라. 침대에 있고 유튜브에 있고 게임하네? 하하 플레이구만 키키 진짜 속 터져. 인정해? 그래서 절대 빈칸의 내용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고 고르면 안 된다. 나 말했다. 알겠지? 이거 이번 7월 더프 40번 틀린 자식들. 이거 그대로 당한 거거든? 40번 잠깐 볼래? 7월 더프? 요양문도 일종의 빈칸이야. 봐봐 여기 Little Genetic Diversity 요게 정답이었는데 얘들아 여기에 리틀이 있었는데 리틀 안 보고 제네틱만 보고 냅다 하하 유전적으로 공통되는 거 알겠다 키키 하고 다 틀렸잖아 너네. 인정? 이건 안 돼. 알겠지? 빈칸에 있는 내용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앞에 부정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확인해줘야 돼. 알겠지? 이 정도 낚시는 당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빈칸을 한국어로 써놔 얘들아. 너네 혹시 나보다 영어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나 대신 수업 좀 해줘라. 근데 나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나도 요양문도 한국어로 다 써. 근데 혹시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써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깝치는 거니까 제발 써. 알겠지? 그래서 요양문이나 빈칸은 한국어로 조금 간단하게라도 정돈해보는 연습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유형 불문. 빈칸이면 첫 줄 소재 무조건 확인하세요. 첫 줄 소재와 빈칸의 주어가 관련이 있을 확률이 뒤지게 높습니다. 그래서 첫 줄 소재와 뭐의 관계, 빈칸의 주어와의 관계를 무조건 파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서든 첫 줄 소재 안 찾아도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는 엔간하면 정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풀고 싶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빈칸 나 어차피 안 풀 건데 시간 얼마 없는데 개날먹을 하고 싶다.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오. 다음, 선지는 반드시 속어를 고쳐서 고르자.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꺼지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동의어 찾으러 가는 게임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5, 6, 7 보시죠. 빈칸이 첫 줄인 경우, 빈칸이 중간인 경우, 빈칸이 막줄인 경우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빈칸이 첫 줄인 경우예요. 빈칸이 첫 줄인 경우는 글의 내용이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요, 선생님, 저 1등급 맞을 건데요? 그럼 무조건 풀어, 알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2등급 도약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빈칸 첫 줄이면 글의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꺼지라고 해도 돼. 왜냐면 그 내용 전체 요약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빈칸이 첫 줄이면 예시가 여러 개 따다다다다닥 나올 거야. 그럼 그 예시 여러 개의 공통점들을 다 읽어서 찾아가지고 선지를 올려야 돼. 너무 열받아요. 시간 진짜 오래 걸리고. 저도 맨 마지막으로 미루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는 두세요. 푸는 방법은. 그 다음에 빈칸이 중간인 경우. 여기다 별표 5개 쳐. 빈칸이 중간인 경우가 빈칸 유형의 대대로 날먹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방금 처음 하고 왔잖아. 그지? Geographer. 그죠? 7월 교육청, 7월 덕후 31번에서 처음 했잖아. Geographer 나오자마자 그 자식 앞에 있었던 얘기는 다 히스토리에 대해서 볼 필요도 없었고 Geographer에 대한 설명만 추가로 읽으면 끝나는 거였잖아. 글의 내용이 첫 줄부터 시작해서 글의 내용이 호르르 전개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나온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앞은 뭐냐? 전제 조건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수능 시험을 출제하려고 어느 대학의 교수라느니 어느 학교의 강사라느니 막 짱짱한 분들 오셔가지고 핸드폰도 안 되는 데서 족구도 제대로 못하고 방에 맨날 갇혀서 이상한 책으로 교수랑 토론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겨우겨우 세상에 문제를 내놨어. 근데 빈칸이 중간에 있어. 뒷문장 호로록 읽고 날먹해. 출제하는 사람 개빡칠까 안 빡칠까? 개빡치겠지. 수능 시험에 악의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아, 이 새끼 지금 나보고 글 다 읽으라고 하네? 이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빈칸이 중간일 때 가끔 그렇거든? 어떤 경우냐면 빈칸 문장인데 이게 중간에 A로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 빈칸에 추가 설명을 여기서 읽어야 되는데 읽길 엄두가 안 나. 왜? 이 A가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를 이 앞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면 글의 내용을 다 읽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뭐냐? 빈칸 문장을 읽고 나면 이 앞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만 빨리 판단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 데이에 대한 추가 설명만 뒤에서 읽어주면 돼. 그리고 걔의 동의어 찾아서 선제 골라주면 돼. 끝.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봐보시오. 빈칸이 마지막 줄인 경우 얘는 반드시 빈칸 문장을 먼저 해석하신 다음에 빈칸의 첫 줄을 빈칸 문제의 첫 줄을 반드시 해석하십시오. 첫 줄 소재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 8할 이상. 근데 애들이 맨날 무슨 짓거리에? 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선생님 저는 정독하겠습니다. 끝까지 후루룩 읽은 다음에 빈칸 직전 문장에 있는 내용만 기억나고 첫 줄 내용 다 까먹어. 일부러 어렵게 풀어. 그냥 정자세로 앉아서 펜으로 뚝 찍으면 되는데 아니요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진기관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물고 나와서 엄지발가락으로 찍어. 왜 하냐고. 그냥 중요한 문장의 첫 줄의 소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만으로 정답 나온단 말이야. 7월 적어봐봐. 7월 더프 순서 빈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31번은 이미 봤죠, 그죠? 그럼 이번의 문제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보시죠. 32번 보세요. 32번 문장의 주어 뭐니? Relatively stable matter forms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질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밝혀달래. 아하,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에 기본 지점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빈칸 마지막 줄이면 무조건 어디 읽으라고? 첫 줄 띄워봐. 영차! 첫 줄 띄워봤더니 뭐래? Complex forms of life and matter.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 마지막 줄에 있었던 forms of matter였어?
matter forms네요. 이런 matter forms 같은 말이죠. 그죠? forms of matter, matter forms 같은 말이잖아. 얘가 stable이랑 complex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 자식이 나타난대. 어떨 때만 circumstances are right. 환경이 적절할 때만 나타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 빈칸 문장에서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물질에 대한 코멘트는 있었는데 환경이 적절하다라는 요 말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디다 넣어달라는 거야? 빈칸에 넣어달라는 거야. 끝났어. 이거 그냥 circumstance의 동의어 찾아달라는 거야. 선지 한번 볼래?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1번, 3번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1번에는 뭐가 있어? surrounding, 주변 상황. circumstance의 그냥 사전적 동의어예요. 3번 뭐야? certain condition, 특정한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것도 주변 상황이나 주변 환경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난 1번, 3번 말고는 이미 날렸어. 그리고 나서 1번, 3번 중에 뭐가 더 적절한지 추가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요 circumstance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마다 밑줄 쭉쭉 치면서 가는 거야. circumstance가 안 좋으면 엿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뒤에서도 계속 이 환경의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 환경의 예시로 온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일정 온도 아래로 떨어지면 망한다 이런 얘기 한다든가 일정 온도 위로 올라가면 산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포인트를 잡으신 다음에 1번인지 3번인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33번 잠깐 보시죠. 빈칸 문장 사실상 유사 라스트 센텐스죠, 그죠? 유사 라스트 센텐스 어디 보라고? 첫 줄 보라고. 시간 없어서 바로 뛰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뛰어 올라가 보세요. Experience is inherently private. 경험이라는 건 내재적으로 사적이다. 자, 이거 정답 몇 번이게? 이거 정답 4번이야. 에바지. 빈칸 왜 쉬었다고 하는지 알겠어? 에바 아니야? 평가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 평가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서 private experience가 나왔으면 이거 단어 전환시켜줘. 동의어 가지고 온다던가. 약간 이런 식의 키워드 전환들을 좀 시켜줍니다. 뭐 not public 이런 거 가지고 온다던가. 이런 요소들은 좀 줄 것 같아. 던져줄 것 같아.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글의 키워드가 처음에 이렇게 잡혔으면 경험이 사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본문에서 밝히는 방식으로 글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내려오긴 해야 돼. 근데 얘는 단어를 막 강조. 진짜 친절한 자식. 34번 잠깐 보시겠어요? 34번 같은 경우에도 글의 내용을 판단하는 게 마냥 쉽진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입 파악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날로 먹을 수 있는 요소가 이런 거거든. 빈칸 내용 보시면 빈칸 뒷부분에 take the question of 어쩔시고 하고 돼 있으면서 이제 명령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쓰고 있기는 한데 이 명령문이 뭘 하고 싶다는 거냐면 이 뒤부터 예시를 들고 싶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보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입학에서 무슨 얘기했니? 그 내용 예시의 앞부분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실 여기는 이 구간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영어 독해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해놨거든요. 그 온갖 꼼수를 다 쓰는 것이 이 빈칸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뭘 드릴 거냐면 수능 완성을 드릴 건데요. 이번 주는 실전 독해 과제가 없습니다. 수능 완성만 할게요. 그래서 수능 완성만 할 건데 수능 완성에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중간에 함의 추론을 안 했다요. 2강에 함의 추론 안 했거든요. 그래서 2강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 해당하는 7강, 8강. 그래서 2, 7, 8이 숙제고요. 여러분들 프린트도 2, 7, 8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잠깐 여러분들이랑 저거 한번 볼게요. 그 2강 프린트 한번 볼게요. 진짜 빠르게 하고 이 얘기만 하고 끝내줄게. 2강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빨리 해야 되는데. 2강 프린트에 제가 문제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있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2강의 함의 추론도 빈칸이랑 문제풀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함의 추론에서 저는 이런 식의 밑줄 친 내용이 있으면 이 밑줄 친 내용을 절대 해석시키지 않아요. 이 밑줄 친 내용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 풀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뇌피셜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자리 비워버리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강의의 첫 번째 문제가 they need 빈칸 하고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건 뭐야? they가 누구인지 그리고 걔네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셔야겠죠. 이 they가 가리키는 내용 보시면 most sympathetic heroic creation이야. 가장 공감력 넘치고 영웅적인 창조물입니다. 그럼 이 자식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으면 첫 줄에 소재 무조건 발표하라고 그랬지. 첫 줄을 띄워봐. 슝 하고 띄워보시면 첫 줄에 주어가 누굽니까? Each actor in story. 그러면 마지막 줄에 있었던 가장 공감적이고 가장 영웅적인 창조물은 뭡니까? 이야기 속에 있었던 등장인물인 거야. 이렇게 연결시키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 이 사고를 먼저 해보는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너무 풀이 방식이 단조로워져. 알겠죠? 이거 제발 열심히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원툴의 전략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평가원의 낚시에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돼. 여러 가지 문제풀이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시험 현장에 따라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제발 과제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고요. 10강, 11강 해설한 프린트 갖다 놓을 거고 7월 교육청 저거 문장 해석하는 거 해오셨죠? 여기다 내시면 되겠습니다요. 수고하셨습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여기다 놔줄게.